요즘 젊은 층의 목 디스크 발생률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10년 만에 48%가 급증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생활 습관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싶은데요. 목을 앞으로 내밀고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문제라고 합니다. 네, 오늘 그래서 현대인들이 한 번쯤 경험해 봤을 목 통증에 대해서 한의사 이희범 원장과 함께 자세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목 통증 호소하는 분들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원장께서도 진료 보시면서 피부로 좀 느끼시나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스마트폰이라든지 컴퓨터 모니터, 패드류 이런 것들이 요즘 목 통증에 관여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저희 병원에서는 특히 이제 목이라든지 허리 통증을 치료하는 병원인데도 불구하고 역설적이게도 환자분들이 이제 대기실에서 기다리실 때 보면 다들 꾸부정한 자세로 스마트폰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또 연령대도 많이 낮아져서 어린 애들 같은 경우에도 부모님들이 이제 쉽게 핸드폰을 준다든지, 그리고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에서도 패드나 핸드폰을 이용한 수업들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네. 거기서 목 통증이 발생하는 연령층이 또 낮아지는 것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증상도 말씀하시는 분들마다 다 다르다고 하던데 누군가는 쑤시다고 하고 또 누군가는 시리다고 하고 또 누군가는 엄청 무거운 짐을 올려놓은 것 같다라고 하시는데 네. 주로 어떤 증상들을 호소하세요? 네, 일단 목 근육이 통증이 생기면, 목 근육에 문제가 생기면 목 주변 통증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죠. 네. 아프다기보다 아픈 것도 물론이지만 무거운 것처럼 누가 앉아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 가만히 앉아 있을 때도 목을 움직이지 않아도 쑤시는 경우, 찌르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목 근육이라는 것이 꼭 목뿐만이 아니고 등이라든지 어깨까지 내려가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누구나 한 번쯤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목이 돌아가지 않으면서 날개뼈 쪽이 뻣뻣하다든지 어깨 쪽까지 아프다든지 하는 경험들을 말이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두통과 관련이 되는데요. 보통 이제 외래 진료로 오시는 분들, 두통의 대부분들은 사실 머릿속이 뭐가 잘못되었다기보다도 목에서 기인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뒷목이 뻣뻣하면서 머리가 아프다, 그리고 관자놀이가 양쪽이 쿡쿡 쑤신다든지 그런 네. 경우에 목에서 기인한 경우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일반적인 통증으로 알았던 목과 어깨의 통증이 좀 디스크로 좀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데 목 디스크면은 이거 심각한 경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목 디스크에 대해서 먼저 한번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경추라는 게 목뼈가 7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뼈 사이에는 디스크라는 구조물이 있어서 머리와 목을 받쳐주고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완충작용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은 목 디스크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네네. 섬유륜이라는 질긴 인대 안에 수액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액이 뒤쪽으로 튀어나오게 됐을 때 이 주변에 있는 신경에 자극이 되고 염증이 생기면서 이게 이제 목 통증뿐만이 아니고 팔이나 등의 저림이라든지 시림 등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정말 목 통증이 생기게 되면 일상생활 너무나 불편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제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목의 통증이 이 근육통으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목 디스크로 발생한 것인지 차이점이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될까요? 일단은 목 통증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네네. 목 디스크와 단순히 근육통 사실 구분하기 쉽지는 않은데요. 네. 일단은 부가적인 증상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목 디스크 때문에 발생하는 증상의 원리를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디스크가 튀어나오게 되면서 신경에 자극이 되고 염증이 생기면서 그 신경이 지나가는 경로를 따라서 증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네네. 신경이 보통 이제 등 쪽이라든지 어깨를 타고 팔 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날개뼈 안쪽이 쿡 쑤신다든지 저린다든지, 그 다음에 팔 쪽으로 내려가는데 저림감이 있다든지 팔이 뭔가 터질 것 같은 느낌. 환자분들께서는 그래서 팔을 이렇게 터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불편해서.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동반이 된다고 하면 일단은 목 디스크를 의심을 해봐야 되겠고, 근육통 같은 경우에는 보통 목 디스크보다는 치료 경과가 훨씬 좋죠. 그래서 어느 정도 한 1, 2주 정도 치료하면은 금방 좋아질 텐데, 네네.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리 좋아지지 않는다든지 점점 더 심해진다든지 하면은 이것은 목 디스크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목 디스크를 의심해봐야 하는지 궁금한 점들 많으실 텐데요. 환자의 궁금증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환자분께서 허리 디스크는 다행히 치료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로 증상이 발생을 했네요. 팔저림이 발생을 했는데 환자분께서 궁금하신 것은 팔이 저린 것이 허리 디스크 때문에 저린 것이냐 아니면 목 디스크가 새로 생긴 것이냐 그것 때문에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허리 디스크와 팔이 저린 거는 전혀 일단 상관은 없는 것이고 근데 주어진 정보가 많지는 않지만요. 팔이 저린 원인은 일단 다양해서 일단 체크는 해봐야 되겠지만 목 디스크 말씀을 하셨으니까 목 디스크 설명을 드릴게요. 목 디스크가 튀어나오게 되면 팔로 내려가는 신경에 자극이 되고 염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팔이 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자분께서 허리 디스크가 안 좋은 분이었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목 디스크가 안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척추라는 것은 목부터 등, 허리까지 쭉 연결이 돼 있는데 이것을 목, 등, 허리로 나눈 것은 결국 사람이 임의적으로 편의상 나눈 것이죠. 어쨌든 허리가 안 좋은 사람들은 목이 안 좋을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목이 안 좋은 사람들은 허리가 안 좋을 가능성이 큽니다. 척추는 연결이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정보가 있지는 않지만 환자분께서 예전에 허리가 많이 불편하셨고 허리 디스크가 안 좋았었는데 최근에 팔저림이 생겼다고 하면 목 디스크를 일단 의심을 한번 해보고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팔저림을 유발하는 질환이 많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정확히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을 통해서 환자의 궁금증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목에 좀 통증이 있을 때 이게 어디가 어떻게 정확하게 아픈 건지 짚어내는 게 좀 쉽지가 않고 그리고 이 진료를 받고 있으면서도 제가 그 진료를 제대로 받는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목 디스크 네. 증상에 대해서 이제 셀프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걸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네,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 디스크를 찾아내는 이제 이학적 검사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한쪽으로 통증이 나타나는 쪽으로 머리를 구부린 다음에 머리를 지그시 눌러보는 거죠. 다른 네. 사람이. 그랬을 때 통증이 더 심해지거나 팔저림 유발이 된다면 목 디스크를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근데 주의할 점이 뭐냐면 너무 심하게 누르면 오히려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약한 힘으로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무리하지는 마시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처럼 누르지 않더라도 디스크가 더 심한 분들은 목을 돌리거나 뒤로 젖히기만 해도 누르지 않더라도 짜릿한 느낌, 그래요? 저린 느낌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약과 약침은 신경 주변의 염증을 줄여주고 또 근육과 인대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추나요법은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까요? 예, 일자목이라든지 거북목을 생각을 해보셨을 때요. 보통 이제 머리를 목이 받쳐주고 있는데 네. 일자목이나 거북목이 되면 그게 점점 목이 힘들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목에 가해지는 부담이 심해지기 때문에 목에 있는 디스크라든지 뼈라든지 관절이 점점 퇴행성 변화가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추나요법을 통해서 척추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는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절의 간격을 넓혀주고 주변 근육의 긴장을 풀어줌으로써 목을 튼튼하게 오랫동안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네.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평소에 자세를 바르게 하거나 좀 괜찮은 것 같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것들이 좀 도움이 될까요? 네, 보통은 이제 앉아 있는 것은 척추에 굉장히 무리가 된다고 봐요. 그래서 네. 서 있는 것이나 누워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것이 더 부담이 되는데 그래서 앉아 있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앉아 있는 것이 어떻게 앉아 있는 것이 올바르게 앉아 있는 것인지 한번 제가 또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세 가지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보통 앉아서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첫 번째 그림은 이제 앉아 있을 때 눈의 높이보다 모니터가 더 낮기 때문에 사람이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이 숙여지면서 앞으로 꾸부정하게 나오기 때문에 목 주변 근육하고 디스크가 상당히 많이 고생을 하게 되겠고요. 모니터가 낮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두 번째 그림처럼 의자를 아예 낮춰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허리와 골반을 구부리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목은 괜찮을 것 같지만
허리와 등을 구부리게 되면 목도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세 번째 그림처럼 허리와 등을 바로 세운 상태에서 모니터 높이를 올려서 앞에 두 그림과 차이점 모니터 높이를 올려서 이렇게 이제 모니터를 보게 되면 그래서 이게 이제 눈의 높이하고 모니터 높이에 맞게 되기 때문에 네. 중간중간 또 목의 위치도 신경을 쓰면서 앞으로 목이 나가지 않게 되겠고요. 그래서 요 세 번째 자세가 가장 좋은 자세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한 20-30분 정도 앉아서 일을 하게 되면 일어나서 한 번씩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 눈높이를 맞춰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셨고 목 통증이 있지만은 병원에 가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볍게 예. 여기시고요. 우리가 병원을 꼭 찾아야 되는 이유 간략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보통은 목이 아프다고 해서 환자분들이 바로 병원에 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하루 이틀 정도 참아보고 기다려보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보는데 그렇게 해서 뭐 괜찮아진다면 다행이지만 한 만 3일 정도 지났는데도 통증이 그대로라든지 더 심해진다든지 통증의 부위가 퍼져나간다든지 하면은 꼭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 된다 그러면 단순히 근육통 문제가 끝이 아니고 안쪽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자주 발생하는 통증에 대해서 참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것을 계속 참게 되면 조금씩 진행하는 퇴행성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고 나중에 크게 통증이 또는 질환이 찾아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증이 있고 불편감이 있다고 하면은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한의사 이희범 원장과 함께 목의 통증에 대해서 자세히 좀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효선 씨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수많은 차가 함께 달리는 도로 위에서의 범법 행위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이제 음주운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의 차를 뺏어야 한다 이런 말이 많은데요. 네. 실제로 충북지방경찰청에서 상습 음주운전자들의 차량을 압수하는 조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당장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이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도로 위에서 절대 안 된다는 거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또 알차게 준비해서 생방송으로 인사드리죠. 오늘 고맙습니다.